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학과 특례 사례 8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남자의 경우에 A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2020년 8월에 다시 남자가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했네요. 조정대상 지역이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22년 2월에 C주택을 취득했고 C주택 역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22년 9월에 남과 여가 혼인을 하는 거죠. 혼인합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자 소유주택인 A주택을 23년 1월에 양도했다. 이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를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C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지, A주택은 비과세가 되는지를 여쭙고요. C주택에 대해서도 C주택은 언제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인합과 특례의 경우에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항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해당 양도주택에 대해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의미죠. 요건을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1주택자와 1주택자가 만나서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혼인합과 특례에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혼인합과 특례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사례에서는 남자의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죠. 일시적 2주택이고 여자의 경우에 1주택자로서 둘이서 혼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1세대 3주택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3주택이 된 케이스에서 남자의 일식 일정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을 양도시 이렇게 혼인합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도 특례에 따라서 특례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입니다. 특례에서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죠. 따라서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합가로 인해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혼인합가 특례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인합가일로부터 그죠?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되는 거죠. 5년 이내. 그래서 5년이 해당하는 날이 27년 9월이죠. 27년 9월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 즉 이 경우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했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동거봉양 혼인합과 특례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23년 1월 현재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요. A주택은 당초 14년 9월에 취득했죠. 14년 9월에 취득해서 23년 1월에 양도하기 때문에 8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A주택은 14년 9월이므로 조정지역이 아니죠.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8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 A주택과 양도하는 A주택과 B주택의 관계는 일시적 2주택 관계가 되죠. 그리고 A주택과
여자의 C주택의 관계는 혼인학과 특례에 의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혼인학과 특례에 의한 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일시주택과 혼인학과 특례가 중첩이 되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사항들이 중첩이 되는 거죠. 중첩이 되어서 이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특례 내용은 2개 이하로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A와 B는 일시주택 관계, A와 C는 혼인학과 특례에서 두 특례가 중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고, 중첩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27년 9월까지 양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시주택 요건도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시주택 요건은 A주택의 경우에 B주택,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죠.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3년에 해당하는 3년이면은 23년 8월인 거죠. 23년 8월에 23년 8월이면서 27년 9월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양도하면 이 일시주택과 혼인학과 특례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27년 9월 이내이면서 23년 8월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A주택은 비과세 받은 거죠. 그리고 C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그러면 A주택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현재는 B주택과 C주택만 있는 거죠. C주택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혼인학과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혼인학과 특례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 이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즉 27년 9월 이내에 B든 C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학과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C주택은 혼인학과일로부터 5년 이내인 27년 9월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C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고 했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으므로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22년 2월에 취득했으므로 적어도 24년 2월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처분하는 27년 9월까지는 2년 이상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후에 양도를 하시면 C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주택은 27년 9월까지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면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아까 혼인학과 특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1주택자가 만나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사례에서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을 했죠. 혼인으로 인해 가지고 1세대 3주택이 되었는데요. 사례에서 우리가 종전주택을 혼인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동거봉의 혼인학과 특례에서 혼인학과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판례 내용이 있는데요. 참조만 하십시오. 대부분 판례 내용에 이때 그 1주택자에는 일시적 2주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판례 내용이 있는데요. 엄격하게 물리 해석을 한 거죠. 엄격 해석을 한 건데요. 이러한 판례 내용에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판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하면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혼선이 오는데 우리가 실무 사례에서 일시적
1주택과 2주택자가 이렇게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일시일대 특례와 동거봉양 혼인학과 특례가 중첩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이나 동거봉양 학과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시에 이런 혼인학과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이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학과 특례가 중첩이 되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주택자가 혼인 등으로 인해 가지고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이때 1주택의 개념에는 특례에 의해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특례에 의해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1주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1주택의 범주에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학과 특례의 중첩 적용을 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국세청 상담 사례는 상황별로 질문의 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별로 답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국세청 상담 사례는 참조를 하시되 맹신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추가로 더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만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4주택이 되죠. 1세대 4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혼인학과 특례와 일시적 특례가 중첩 적용으로 비과세가 가능한가? 근데 이거 비과세가 결론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데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에는 특례에 의해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죠. 1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도 1주택 보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것도 1주택을 포함하면 결국 일식 2주택과 동거 봉양 또는 혼인학과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예컨대 남자의 경우에 A주택과 B주택이 일식 2주택 관계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 C주택과 D주택이 일식 2주택 관계다. 일시적 2주택 관계고 C와 D도 일시적 2주택 관계다. 이 두 사람이 혼인을 했다. 혼인 합가를 했다. 혼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A주택이든 C주택이든 종전주택을 처분한다. A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와 B의 관계는 일식 2주택이 돼야 되죠. 2주택이 돼야 되고 A와 B는 일식 2주택 관계가 되죠. 그리고 A와 C는 혼인합과 특례가 적용돼야 되죠. 혼인합과 특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D주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D주택으로 인해서 혼인합과 특례가 적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C와 D는 일식 2주택 관계가 되지만 C와 A 또는 C와 B의 관계에서는 혼인학과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중첩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중첩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일시주택자와 일시주택자가 만나는 경우에는 혼인학과 특례, 일시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될 수가 없어서 비과세 자체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혼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도 배우자 간에는 동일 세대로 보죠. 따라서 일시주택자와 일시주택자가 만나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와 그죠?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을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죠. 이거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시주택자가 만나는 경우에는 중첩 적용이 안 되죠. 중첩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동거봉의 학가의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지만 이 경우에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분가를 하고, 그죠? 분가를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는 거죠. 비과세를 받고 난 이후에는 1주택이 되죠. 1주택과 일시적 2주택자가 만나서 이날로부터 혼인 학가 이 상태에서 학가를 하는 거죠. 동거봉양 학가를 통해서 일시주택과 동거봉양 학가 특례가 중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주택을 동거봉양 학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인학과 특례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거봉양 학가 특례 사례 8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